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7월 20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00.2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0.31% 하락 마감했는데 이 모멘텀 부재 속에 기관이 3159억 순매도하면서 기관의 순매도에 의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451억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931.6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0.85% 상승 마감했는데요. 기간에 순매수 549억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같이 조금 보태서 순매수하였습니다. 순매수로 또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64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뭐 특별한 주가 상승 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2600선의 전후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이 매물 소화 과정이 지속되고 있고 또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는 하방 압력이 커졌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도 약세를 보였지만 엔터주와 반도체주가 상승 견인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8거래 연속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가 차익 실현이 높아지면서 차익 실현 욕구 매물 출회되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거나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대 하락하면서 국내 주식시에도 부담을 준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일 나스닥 상승을 견인했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사상 최고치 경신 후에 또 차익 매물 출회로 1%대로 밀리면서 나스닥도 장중 하락 전환하는 등 차익 매물 출회 심리가 주요 지수 하락을 부추게 했었습니다. 또 달러 강세, 채권 가격 상승, 유가를 비롯한 이 상품 선물 시장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나타났습니다. 원달러율은 1269.90으로 마감했습니다. 0.34%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하나 강세와 유럽 물가 둔화 영향이 혼재된 가운데 장 막판 달러 매수세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면 2차 전지와 전기차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테슬라가 2분기 실적 발표 속 상승을 마감했는데요. 테슬라 2분기 발표 속에 2차 전지 전기차 일부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PNT와 A프로, 광무, 유일에너테크, 코인테크, 자비스, 엔캠, 제이스콜딩스, 코스나인, 광무 등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제이스콜딩스는 또 상한가를 갔죠. 리튬 관련주로서 상한가를 갔는데요. 뉴욕 증시가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마감하고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이 차량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2분기보다도 20% 늘어났었는데요. 그러면서 2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주종 주단 순이익이 0.91달러 그러니까 올가 전망치가 주당 0.82달러였는데 이 주당 순이익은 훌쩍 뛰어넘었었고요. 또 큰 폭의 차량 판매량에 힘입어서 매출도 249억 2,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를 했습니다. 또 직전 1분기보다도 7% 정도 증가를 했고요. 다만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 매출 총이익이 5조 7,400억 원을 기록하고 또 매출 총이익률이 18.2%를 기록하면서 작년 같은 기간 25%였는데요. 6.8포인트 또 전분기 19.3%보다도 1.1포인트 각각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률도 9.6%로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5포인트 떨어졌고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모두 지난 5개 분기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테슬라 최고경제 CEO가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익을 계속 희생할 수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머지않아 미래에 극적인 가치 상승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마진을 희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가치는 엄청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테슬라 이익률이 하락하는 데 대한 우려가 발생하면서 테슬라가 지난밤 뉴욕 증시 시간의 거래에서도 4% 넘게 떨어졌었습니다.
한편 테슬라가 어제 유럽 생산 기지인 독일 공장 규모 2배 늘린다는 이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일부 종목들이 이제 상승한 종목들도 나왔습니다. 또 펫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펫배터리 시장 성장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세비캠, MPC,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이지트로닉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 최근에 이제 펫배터리 시장 성장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계 배터리 디사이클 재활용 연평균 17% 성장하면서 2023년 108억 달러, 13조 6,264억, 2030년 424억 달러, 2040년은 2089억 달러, 263조 원 이렇게 성장할 것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계 각국 기업들이 또 펫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는데요.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도 유럽과 북미에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세운다는 구상을 내놓았고요.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도 3사를 비롯해 또 성일하이텍, 세비캠, 영풍, 뭐 에너지 머티리얼즈 등 이 배터리 재활용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의 이 공동 창업자인 JB 스트라우벨이 설립한 이 배터리 재활용 스타트업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도 이 기업 가치가 2021년에 37억 달러, 4조 6천억 원에서 최근에 50억 달러, 6조 3천억 원까지 성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또 오후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있었죠. 반도체 이 삼성전자가 미국 텐스토렌트 크로크와 AI 인공지능 칩 프로젝트 착수와 정부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2개 추가 지정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한미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또 제우스, 레이저셀, 인텍플레스, LOT 백군, PSK 홀딩스, 자비스 등 이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 사업부가 세계 AI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반도체 스타트업과 또 칩 연구 과제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미국 AI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체 텐스토렌트와 그로크, 톤센트렌트 그로크와 칩 연구 개발 R&D 프로젝트를 잇따라 개시했고요. 이 파운드리 사업부 내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 팀인 파운드리 디자인 팀이 이 연구 과제를 담당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텐스토렌트 그로크는 첨단 기술 IT 기기에 활용될 AI 반도체를 개발하면서 이 과제가 양산까지 이어지면 삼성전자가 구축한 5나노 이하 극자외선 EUV 극자외선 공정 라인이라 2.5D 패키징 설비에서 칩을 생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이 이제 두세 회사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적지 않은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챗GPT로 촉발된 AI 시장 규모가 커져서 두 스타트업의 입지가 강화가 된다면 삼성 파운드리가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또 텐스토렌트는 이 애플, 테슬라, 인텔, AMD의 최첨단 반도체 설계를 주도를 해서 이 분야의 전설로 통하고 있는 짐 켈러가 이 텐스토렌트의 또 최고 경영자라고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기재부에서도 반도체 2개, 메리차 2개, 바이오 1개 등 총 5개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를 추가 지정을 했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또 PCB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죠. 반도체 중에서도 또 AI와 DDR5 등 이 기술 변화 모멘텀 속 기판 산업 성장 기대감에 PCB, FPCB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노스 첨단 소재, 이수페타시스, 태성 이런 이제 종목들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 기판 주가 상승의 배경은 기술 변화 모멘텀이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아직 실적 회복을 이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AI, 이스페타시스 코리아 서키트, 또 어드밴스드 패키지, 여기 대덕전자, 해성 DS, 또 DDR5, TLB 등 이제 이 기술 변화 모멘텀을 이유로 업황이 선행하고 있고요. 다수의 기판 기업들은
과거의 주가와 밸류에이션을 넘어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와 실적 개선 기여가 가장 뚜렷한 모멘텀은 AI와 DDR5인데요. 이스페타시스는 AI 매출 비중이 올해 20%를 상회했는데 2024년 내년에는 30에서 40% 정도까지 더 전망이 되고요.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TLB는 이 국내 소부장 중에 DDR5 관련 매출이 가장 높고요. 또 올해 DDR5 비중이 20에서 3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심텍은 기술 변화 모멘텀에서 좀 소외되어 있지만 이 반도체 업황 회복 시 실적과 주가 베타가 아마 가장 클 것으로 설명되고 있고요. BH, FPCB, BH는 또 이 다방면의 사업 확정으로 내년이 기대되는 부품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료, 비료, 농업, 음식용종 이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종료 영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탑, 사조동아원, 대한제당, 이지바이오, KC피드, 경농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종료를 선언했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항구로 항하는 모든 선박을 군용화물의 잠재적 운반선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외무부가 흑해 곡물 협정에서 탈퇴함에 따라 러시아 정부가 흑해에서 안전한 항해에 대한 보장을 철회한다고 말한 후에 나온 얘기인데요. IMF는 이번 협정 중단은 우크라이나 선적에 크게 의존하는 북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국가의 식량 공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식량 안보 정말을 악화시키고 전 세계의 식량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이고요.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이고요. 끝으로 장동호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고요.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장조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저녁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